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해로 접어들면서 다소 극단적인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곧 폭등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올해는 시총 랭킹 10위권 밖으로 밀릴 것이다, 이런 처참한 예측도 나왔습니다. 주인공은 에이다 카르다노입니다. 시세 측면에서 에이다는 다소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알론조 하드포크 당시에 3달러를 돌파해낸 뒤에 지금은 반토막 아래로 주저앉았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조정이라는 옹호론과 이제 나락으로 갈 일만 남았다라는 비판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다의 유틸리티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에이다가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선봉에 에이다 카르다노가 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블록체인 리서치 기업인 아케인 리서치는 2022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을 발표하면서 에이다가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릴 거라는 우울한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다보다 더 열풍적인 트렌드세터가 되고 있는 솔라나와 테라 등의 시총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에이다에 대한 관심이 처지게 될 거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을 에이다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2022년을 앞두고 에이다 2022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재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디파이 플랫폼에서 105억 달러 손실이 난 것을 두고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겨냥하면서 빠르게 무언가를 부수는 방식으로 주문을 거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에이다는 느리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는 그동안 말만 번드르르 했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알론조 하드포크 이후에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생태계 확장에도 꽤나 속도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든든한 에이다 홀더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에이다가 2022년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또 다른 도약의 분기점을 만들 수 있을지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시세 흐름은 최근 몇 달 동안 여러모로 아쉬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알론조 포크 이후에 무려 3달러를 돌파해내면서 경이롭다, 이런 평을 받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 빠진 1.3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에이다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에이다는 12월 29일,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38달러 아래에서 마감했지만 매수 세력은 아직 포기하지 않고 1.38달러 위로 밀어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공할 경우에 에이다는 하강 채널의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가 있는데 곰 세력은 이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저항선에서 하락하면 채널 안에서 며칠 더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반면 채널 위에서 종가 마감을 하게 되면 추세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지표가 될 것이다. 지금 수준에서 하락할 경우 1.18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가 깨지면 1달러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암호화폐 분석가 카포의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더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카포는 2020년 12월부터 카르다노 가격 움직임을 고려할 때 지금 수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 다음 목표가는 3에서 4달러 구간이 될 것이다. 그 이상으로 바닥 다지기가 이뤄질 경우에는 1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에이다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 역시 에이다의 비전과 관련해서 꽤 적극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이더리움의 경쟁자인 카르다노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4개월 동안 스테이킹된 물량, 활성 사용자 수, 카르다노의 실제 거래량, 사용 사례와 유틸리티 성장 상황, 이런 모든 지표가 향상됐다. 카르다노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 공간의 리더 가운데 하나이고 에이다의 가격 움직임은 단지 소음, 노이즈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당장 돈이 될 것 같은 부분에만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을 정면 겨냥하면서 어느 정도의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찰스 호스킨스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2021년 디파이 공간에서 105억 달러 손실이 야기된 상황을 지적하며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의 빠른 움직임과 기이한 주문 방식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이 될 것 같은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디파이 부문에서 해킹 등의 사례가 잇따른다는 점은 그만큼 내실 있는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호스킨스는 카르다노는 느리지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벤처 캐피털은 카르다노의 커뮤니티가 있다는 사실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마이크 뒤에 있는 게 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카르다노가 점진적으로 영구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전환하고 리눅스 운영체제와 비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카르다노 생태계 개발 속도가 느리다. 그래서 VC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런 관점의 비판 여론에 대해서 창시자로서 나름의 입장과 관점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취지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스킨슨이 에이다가 블록체인 시대의 리눅스와 같은 존재가 될 거라는 점을 밝힌 부분은 상당한 의미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만약 리눅스가 없었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지금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리눅스 커널을 기반으로 하는데 오픈소스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나마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리 삶의,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는 리눅스와 리눅스 기반의 오픈소스로 작동하는데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T 트렌드 대부분은 100만 개 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서 파생됐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인프라의 대부분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돌아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가상머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리눅스로 구동됩니다. 리눅스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다양한 서비스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리눅스는 웹2 시대의 엄청난 존재감과 파급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찰스 호스킨슨이 카르다노가 오픈소스 프로토콜로서 블록체인 시대, 그러니까 웹 3.0 시대의 리눅스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나름 엄청난 열망과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스킨슨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그레이스케일의 에이다 카르다노 분석 보고서에도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카르다노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네트워크로 구성된 차세대 인터넷 플랫폼 웹 3.0이다. 처음부터 적절하게 처리하는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블록체인과 차별화가 목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카르다노의 잠재력을 인터넷 플랫폼 혁신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에이다의 기본적인 특징을 보고서에서 설명한 뒤에 막판에 장점과 리스크를 설명한 게 눈에 띄었었는데 먼저 카르다노의 장점으로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이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카르다노의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이 완전하게 오픈소스로 구성되면서 핵심 네트워크 합의 기능이 수천 명의 참가자들에게 탈중앙화됐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거의 모든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고 현재 16억 달러 수준 펀딩 자금이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책정됐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로드맵대로 잘 진척이 돼서 잘만 포지셔닝이 될 경우 웹3 시대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소 희망회로 차원의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레이스케일 같은 거대 자본이 보기에도 이런 싹수가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간단히 대충 넘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카르다노가 설정해놓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로드맵은 모두 5단계입니다. 카르다노는 유명한 학자들과 시인들의 이름을 끌어와서 각 단계를 표현했습니다. 1단계는 바이런, 2단계는 쉘리, 3단계는 고겐, 4단계는 바쇼, 5단계는 볼테르입니다. 바이런과 쉘리, 볼테르는 유럽의 낭만파 시인들이고 고겐은 미국의 컴퓨터 공학자, 바쇼는 일본 하이쿠의 대가입니다. 이런 낭만적이고 멋스러운 이름과 달리 카르다노는 사실 아직 갈 길이 꽤 먼 상태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체인의 성패는 그 위에서 얼마나 많은 D앱들이 가동되느냐 여부인데 카르다노의 기술과 사업 전략은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 킬러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아직은 한참 뒤처져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한때 휠체어에 앉아있는 노인네다 이렇게 비판했던 이더리움 위에서 1500개 이상의 DApp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더리움의 경쟁자 이더리움 킬러 타이틀이 카르다노에게는 다소 지금은 무색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이다는 지난해 알론조 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고겐 단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바시오 단계를 통해서 블록체인 퍼포먼스 향상, 보안, 생태계 확장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는 이더리움과 굳이 비교를 해서 더 부각되는 것이지 사실 에이다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모든 지표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지난해 성탄을 앞두고 에이다가 2021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온체인 성장을 기록했다라면서 자평을 담은 데이터 정리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면 카르다노는 현재 250만 개 이상의 기본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200만 개 이상이 NFT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갑 수는 250만 개로 12월 거래량도 2,3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카르다노 블록체인에서 개발 중이거나 실행 중인 프로젝트는 모두 274개로 생태계 확장 역시 나름의 속도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나름 생태계 확장에 의미 있는 도약 지점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진전은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꽤나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그 방향성은 찰스 호스킨슨이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호스킨슨은 올해 카르다노 프로젝트의 주요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고 디파이를 통해 세계 최빈곤층에게 저렴한 P2P 소액 대출을 제공하는 계획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대륙 전역의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전통적인 금융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올해 비전은 지난해 3월 밝혔던 아프리카 스페셜의 연장선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스페셜의 핵심은 여러 아프리카 정부와 협력해서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지갑이나 부동산과 연계된 디지털 신분증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카르다노는 지난해 4월 에티오피아 교육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발표하면서 일상 속을 파고드는 블록체인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고유 블록체인 아이디를 발급받고 교육의 전 과정이 담긴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 교육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에이다가 금융 후진국, 화폐 개혁이 필요한 아프리카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선진국 등에서는 중앙화된 레거시 금융의 반발이 강한 반면 모든 것을 새롭게 갈고 닦아야 하는 후진국의 입장에서는 시작의 바닥을 블록체인으로 깔아버리면서 혁신을 일구고 이 중심에 에이다가 자리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찰스 호스킨슨은 지난해 알론조 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에 아프리카로 휴가 겸 출장을 떠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을 고스란히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전과 지금의 상황이 여러 의미부여가 되다 보니까 지금 구매하기 가장 좋은 코인이 에이다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은 2017년 카르다노 블록체인이 런칭된 뒤에 에이다 토큰 가격은 4,700%나 치솟으면서 시가총액 420억 달러를 달성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더리움보다 가치가 10배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카르다노가 확장성과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번창하는 생태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현명한 장기 투자자라면 카르다노는 지금 구매하기 가장 좋은 암호화폐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구매하기 가장 좋은 암호화폐가 에이다다 이런 것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에이다가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내고 있다는 점은 부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카포의 전망처럼 에이다가 10달러를 올해 찍어준다면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시세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단언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다의 시세는 노이즈, 잡음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호스킨슨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시세가 가치를 고스란히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과 비전적인 측면에서 에이다는 리스크 리워딩의 가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이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더 디테일한 리서치를 통해 장기 투자 종목으로 선정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다 홀더분들과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